지금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저 PBR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PBR은 자본분의 시가총액,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기자본 대비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하는 지표인데요. 자본이라는 거는 회사에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 자산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빌려온 돈을 차감한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야 어떻게 청산가치보다 안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원인은 배당 안 하고 자사주 소각 안 해서 PBR 1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해. 원인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PBR은 ROE 곱하기 PER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위,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오는지 자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은 다들 아시겠지만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회사 가치가 1년에 벌어오는 돈 대비 몇 배로 평가받는지 통상 멀티플이라고 표현합니다. PBR은 ROE 곱하기 PER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려운 공식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요거 이익 싹 지워버리면은 자본분의 시총 간단하죠? 결국 1이 안 되는 저 PBR 종목의 PBR이 1을 넘어가는 일을 만들어내려면 ROE가 높아지거나 PER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익 변화는 없지만 주가가 상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세금인데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건드려 본다는 대로 올라갈 주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기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묻지마 투자. 가상화폐 세금 감면해줘서 올라갔나요? 돈 된다 하니까 그냥 올라간 거지. PER이라는 것은 좀 정제된 표현으로 유동성에 의한 결정이라 두고 ROE를 높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분자인 이익을 늘리는 방법, 분모인 자본을 줄이는 방법.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은 분모인 자본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행하기도 쉽고 효과도 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자본이 감소하니까 ROE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BR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진짜 조금만 올라갑니다. ROE가 올라가니까 PER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PER은 사실 미래 이익의 변화에 더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감소가 이익 증가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반영하는데요. 중요한 건 자본의 감소보다 이익의 증가를 가져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의 증가를 일으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매출을 늘리거나 이익률을 늘리거나 결국 파이를 키우거나 효율을 높이거나인데요. 파이를 키우려면 통상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해도 투자가 필요할 거니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자본의 감소란 이익의 증가와 상충될 여지가 높습니다. 돌고 도네. 결국 뻔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매출을 늘리고 이익률을 올려서 주가를 올리자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말 한마디로 쉽게 되면 다들 성공 투자하고 경영의 신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PBR 극복이란 어려운 겁니다. 다만 해내야 하는 건데요. 배당 자사주 매입해봐야 자본 감소 통해 ROE 올리는 거라고 하는데 애플,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자사주 매입 왜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자사주 매입하자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 비율이라는 게 순간만 봐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돌고 돌고 계속 돌아요. ROE는 자본분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배당하면 자본 감소라 했는데 ROE는 그 자체가 자본 증가 요인이 돼버립니다. 자본 100억에 20억 이익 내서 ROE 20% 달성해서 올레 했는데 내년에는 자본이 12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조금 무리했어가지고 올해 이익이 12억으로 조금 줄었는데 ROE는 10%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년에 파이팅 해가지고 이익을 다시 20억으로 끌어올렸는데 ROE는 자본이 132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ROE는 15%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시지푸스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위대한 기업 애플의 ROE를 한번 볼까요? 2020년 88, 뭐지? ROE가 뭐라고 했었지 이거? 야 이거 ROE 100% 넘는 거 싫어임? 생각해봐. 아무리 애플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ROE의 이익이 다음 기 자본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2020년에 자본이 100억이었으면 ROE가 88%, 이익이 88, 2021년 자본은 188이 되는 거고, 야 이런 식으로 가면 2024년 이익은 5,900으로 59배 늘어낸다는 얘긴데 결국 이런 높은 수치는 보기는 좋지만 이면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자본과 순이익을 숫자로 놓고 보면 아까의 엄청난 ROE에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74억 달러에서 937억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익이 63% 높아진 것만 해서 ROE 개선이 77%였다는 거. 자본이 2020년 653억이었는데 2024년 오히려 줄어 있어. 이거는 순이익이 자본으로 가지 않고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유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자사주 매입 안 할 땐 어땠나 한번 살펴볼까요? 2005년도에 애플의 자기 자본은 7조 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삼성전자 자기 자본이 40조 원이었던 걸 치면은 애플 배당 안 줄만 했네요 그때. 야 근데 2005년도에 애플이 14주 매출에 1조 5천억 이익할 때 삼성 57조 원 매출에 7조 원 이익이었던 거 치면은 20년 전에는 게임이 안 되던 회사였네요. 당시 삼성전자 시총이 81조 원에 애플 시총 60조. 지금 애플 시총이 4천조 원이어가지고 3전에 거의 10배
10배씩 되는 거 보면은 야, 이래서 포레스트 검프 보고서라도 애플 주식을 샀어야 한다는 거구나. 답스가 죽고 팀쿡이 애플을 경영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선택한 것은 밀려드는 순이익의 자본 효율성 증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겠다. 그래도 애플이 대단해 보이는 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안 하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본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ROE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ROE 17.5%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2012년엔 ROE가 35.5%로 ROE가 2배 높아지는 동안에 순이익 규모는 40배 규모로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사주 소각이 없이는 ROE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건데 애플이 이렇게 자사주 불태우고 있을 때 삼성전자 따라 붙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애플이 이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해가지고 칩 생산은 TSMC에, 제품 조립은 팍스콘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애플은 연구 개발 인력만 유지하면 되고 설비 투자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순이익이야 어차피 연구 개발비를 차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가능한 건데 부럽긴 부럽네요.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애플의 매출 정체라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글로벌 탑에 오르게 되면 누구나 마주하는 숙명인데요. 국내 최고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컴퓨터만 하다 스마트폰도 하고 그러다 태블릿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확장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VR이든 글라스든 뭔가 신규 아이템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세계 시총 1위 자리도 슬금슬금 내려놓는 게 엔비디아가 잘해서도 있지만 애플이 좀 정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자기 자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건 정상일까요? 물론 애플은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붙었을 때 엄청난 차입을 통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가속화해서 그것조차 사실 주주가치 극대화 일환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을 내서 따라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자사주 매입에 쓰는 회사가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영상에 소개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